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2년 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속이 후련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황당한 말을 꺼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바로 위 상사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도저히 못 참겠다고 바로 퇴사했다는 한마디에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당신, 나랑 결혼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상사와의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에도 그만두는 거야?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회사에서 나오겠다는 건데, 당신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는 말을 했었잖아. 그럼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었어야지. 나는 최대한 당신한테 어필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일자리 최대한 빨리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꼭 그런 표정을 보여야 돼?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번에 구한 일자리는 평생 다녀도 될 만큼 좋은 곳이라며. 회사 사람들도 다 잘 챙겨준다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퇴사하면 당장 지출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잖아. 내가 버는 돈만으론 부족하다는 거 몰라? 우리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해서 대출도 상당히 많은 상태라 혼자선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젊은 나이도 아니고 30대가 넘어간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다고 요즘 시기에 취직도 쉽지 않은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 같아. 상사랑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잘 풀면 되는 거잖아.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라 대화도 잘 안 통해. 당신은 내가 힘들어서 그만뒀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번 달 안에 새로운 일자리 구하면 되잖아. 남편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서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퇴사를 함과 동시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상태였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들어온 남편은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고 아무런 걱정 없이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한숨만 나오게 되었네요. 결혼 초기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아볼 거라 믿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왔었는데 집에서의 백수 생활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말라가는데 남편은 도통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고 화가 올라와 버린 저는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집에서 게임만 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먹고 살려고 나 속인 거냐고. 이건 충분한 이혼 사유 해당되는 거 알지? 나한테 어떤 상황인지 말도 안 해주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면 당신은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내 속이 지금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알아?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이런 건 아니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말을 해봐. 내가 하루 종일 놀았을 것 같아? 나도 이리저리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가 잠깐 머리 좀 식히려고 게임 좀 했던 것뿐인데 당신이 앞뒤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하루 종일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몇 군데 면접 자리 알아놨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줄게. 사람이 너무 조급하면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침착하게 좀 기다려봐. 나도 적은 나이 아니라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거니까
숨 막히게 계속 뒤에서 긁어대면 금방 지친다고. 그럼 면접 자리 잡혀 있는 거 나한테 확인을 좀 시켜줘봐. 당신이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래. 어디 면접 보는 건데?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보여주었는데 3군데의 면접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걸 본 저는 안심이 되었고 남편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을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전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TV만 보고 있길래 면접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면접 보러 가는 날 아니냐고 다시 되묻자 남편은 3군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저를 힘 빠지게 만들었네요. 그날 잘 먹지 않았던 술까지 먹게 되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알아보겠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말을 했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이 훌쩍 넘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시댁에 모임이 있어 주말에 잠깐 다녀와야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당신 손 잡을 기분 아니니까 이거 놓고 얘기해. 뭘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다고 내 마음 전혀 풀리지 않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랑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나 지금 퇴사한 지 꽤 됐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께선 알지 못하셔. 내가 퇴사했다는 말이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 기분이 안 좋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입단속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기분이 안 좋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마음에 걸리나 봐. 그럼 약속 하나만 해줘. 당신 퇴사한 거 말하지 않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알아보고 안정적인 삶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퇴사했다는 거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남편은 저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렇게 확답을 받은 뒤에 시댁 현관문을 열며 들어갔네요. 이미 상당히 많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반겨주시길래 표정 관리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을 했네요. 그렇게 모두가 즐거운 식사 자리를 끝낸 뒤 함께 모여 그동안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저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질문을 했어요. 둘이 결혼한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요즘도 연애했을 때랑 똑같아? 보통 결혼하면 환상이 깨져버린다고 하잖아. 우리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만 동서랑 서방님은 한창 깨가 쏟아질 때잖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은 잘하고 있고 신혼부부이긴 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 계획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내 생각엔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가지는 게 좋거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를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도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야.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도 계획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요즘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잠깐 숨 좀 돌릴 수 있을 때 아이를 가지려고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도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웬만하면 서둘러 주는 게 좋지 않겠어? 새아가는 왜 말이 없니? 아, 네,
저희도 고민 중이에요.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가 돼야 아이를 키울 때 불안하지가 않죠. 지금 상황에선 힘들 것 같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려고요. 아니, 생각할 게 뭐 있니? 너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어? 대출이야 살면서 차차 갚아나가면 되는 거잖아.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금방 마흔이다. 동서가 여자로서 걱정되는 것들이 뭔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머님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남자 직원 한 명 채용하려고 하는데 서웅님 혹시 생각 있으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월급도 좋고 가족이니까 승희 아빠가 더 신경 써서 챙겨줄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끼리 일을 하면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저는 일반 직원을 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승희 아빠가 서방님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도 부탁을 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서방님이 좋다면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했었죠? 저번에 듣기론 300 초반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와 함께 일하면 400 초반으로 맞춰 드릴게요. 대출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동서가 임신도 하게 되면 휴직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부담도 많이 느끼게 될 테니 이번 기회에 저희 회사로 들어오세요. 아, 정말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신다면 저희야 정말 좋죠. 솔직히 빚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더 힘들어지니까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난 이후에나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가릴 처지는 아니잖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란 말이야?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원래 남보다 가족이 더 불편하고 힘든 거야. 지금 당장 결정은 힘들 것 같은데? 형수님이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그동안 사람 써보셔서 알잖아요. 서로 불편한 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남편과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뒷마당으로 끌고 갔어요.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한 마당에 가릴 게 뭐가 있냐며 좋은 기회니까 형님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내일부터 당장 형님 회사로 들어가도록 해. 싫다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줄 알아? 아무리 지금 상황에 돈이 궁하다 해도 이건 진짜 아니야. 나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어?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려는 건데?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남 눈치 보는 건 똑같아. 달라지는 건 없다고. 그래도 가족 밑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은 거라고. 당신이 열심히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신다는데 그깟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나랑 미래에 태어날 아이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냐.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은 거냐고.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 뿐이라고. 아, 그래,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좀 침착해. 이러다 우리 가족들 다 듣겠다. 내가 며칠만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저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째인데 변화되는 건 하나 없이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여주겠다는 걸 거절한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자기가 퇴사한 걸 듣게 될까봐 눈치를 보며 저를 진정시켰고 며칠 이내로 답을 주겠다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한참 동안 밖에 있다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대화한 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댁 식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힘들게 표정 관리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과는 냉전 사이가 되어 버렸네요. 며칠 이내로 결정을 해서 답을 주겠다는 말에 믿고 기다렸는데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길래 다시 제가 물어보고 말았어요. 며칠 전에 나한테 답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 왜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벌써 3일이나 지났다고. 당신 일하기로 결정 아직 못한 거야? 아, 그거? 얘기 벌써 끝났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할 것 같거든. 그래야 오래 일을 하지. 형 밑에서 일을 하다가 체질에 안 맞아서 금방 그만두면 그게 더 손해잖아?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최대한 서둘러서 좋은 일자리 구해보도록 할게. 실망하지 않았지? 며칠간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남편의 말 한마디는 저를 좌절시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사람과의 미래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과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관계가 위태롭다고 하자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전부 없애준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날들을 정리할 마음으로 남편에게 주었던 기회이기 때문에 실망을 안겨주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주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면 곧 면접을 보러 들어간다며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활동적으로 바뀐 모습에 굳어져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동안 저 혼자 말 못할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날들이 너무 힘들었는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니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고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네요. 비록 형님이 추천해 주신 일자리보다는 보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묵묵히 회사를 잘 다니던 남편과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오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여유를 가지고 외식을 하고 있는데 몸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었고 갑자기 찾아온 울렁거림에 당황해 외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 몰라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이상했던 느낌은 예상대로 테스트기의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말을 하는 순간 기뻐 날뛴 남편은 앞으로 집안의 가장으로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며 저를 안아 들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저를 안심시켜 줬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이 뒤따라 앞으로는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계획하지 못했던 뱃속의 아이까지 찾아와 버렸으니 남편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양가 집안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축하한다며 많은 축복을 주셨고, 시모는 임신한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 하나를 하셨어요.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아들 손자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네요.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주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봐라. 처음엔 손녀가 참 이뻤는데 시애미가 손녀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는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어떻게 된 게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딸만 줄줄이 낳을 수가 있는 거야? 네가 내 마지막 희망이니까 아들 손자 한 번만 안겨줬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요. 하지만 제가 만약 딸을 낳게 된다 해도 이뻐해 주실 거죠? 차별은 하지 말아주세요. 시모는 제가 질문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입을 닫으셨어요. 눈빛에선 절대적으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딸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시모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죠. 임신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지만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고 있었죠. 아이와 저를 위해 당분간 휴직계를 내야 할 것 같아 제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려 하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저는 당황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또다시 회사에서 나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뭐라고? 아니,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왜 또 퇴사를 하는 건데? 이제 겨우 6개월 지났다고. 웬만하면 그냥 다니지. 꼭 퇴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아니, 사장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 탓으로 돌리잖아.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퇴사하겠다고 나와버렸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직원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쪽을 주냐고. 오래간만에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사장 눈만 아니면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어쩌겠어.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지. 그래도 6개월 정도 일했으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 모아놓은 돈으로 잠깐만 생활하도록 하자. 당신 회사가 장난이야? 사장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었잖아. 이제야 숨통이 트일만 하니까 또 일을 저질러? 당신 원래 이렇게 끈기 없는 사람이었어? 몇 달 있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불행만 안겨줄 거야? 왜 이렇게 철없이 구는 건데?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그래? 일자리는 많이 있다고. 사장이란 놈이 인재를 못 알아보고 막대한 게 잘못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남편은 저를 보며 답답하다면서 술이나 한잔하러 나갔다 오겠다며 6개월 전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필 다음 날이 시모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죠. 시모는 들뜬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주셨고 남편은 술에 쩔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찬물을 한 바가지 퍼서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냅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곤 일자리 구하는 동안 집에만 박혀있지 말고 일당직이라도 구해서 일을 하라며 큰소리친 뒤 밖으로 나와 버렸네요. 남편은 술이 덜 깨선 온갖 짜증을 내며 자기 얼굴에 찬물을 부었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온 저는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고 남편과의 고민에 대해 털어놓으려 하는데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일 것 같다며 한층 들떠 계셔서 제가 가진 고민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산부인과에 들어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웅크려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좀 전에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면서 아이가 많이 놀랐는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네요. 시모는 원장님의 입만 바라보면서 아들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양손을 모으며 쳐다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참 동안 초음파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상태를 보다가 아주 이쁘게 생겼다는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그 순간 시모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모으고 계셨던 양손이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충격받으신 얼굴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되물었고 원장님은 이쁘게 생겼다며 치마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 말을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는 진료실 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제가 꼭 죄를 지은 것 마냥 고개가 저절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는데 시모는 이미 산부인과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고 남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네요. 결국 이런 시모와 남편과의 문제점들이 저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해 보여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전부 부숴버렸습니다. 노발대발하며 난리친 남편은 그날 이후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고 이제는 아예 일자리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어디서 무얼 하는지 남편은 새벽에 잠깐 집에 들어와 샤워하고 옷만 갈아입은 채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가며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오던 도중 카페가 앞에 보이길래 단 게 먹고 싶어 과일 주스 하나 먹으려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생과일 주스 한 잔을 건네받은 뒤에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제 앞에 시모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네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흠칫 놀라며 어색한 인사를 드리는 사이 시모는 제 손에 들고 있던 명세서와 카드를 낚아채셨고 결제 내역을 확인하시곤 눈이 휘둥그레지셔서는
저한테 막말을 퍼부으시더니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제 배만 불린다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만삭인 제 뺨을 명세서로 사정없이 내려치셨어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딸이라서 딸기 주스를 시켜 먹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시더니 제 손에 들고 있던 주스를 빼서 뚜껑을 열은 뒤 머리 위로 부어 버리셨네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변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리고 그 카드 그 사람 거 아니거든요? 각자 일하면서 모은 월급 중에 일부를 나눠서 생활비를 넣어둔 카드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활비가 지금은 제가 벌어모은 돈으로만 꽉 차 있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이 지금 뭐라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저랑은 한마디 말도 없이 퇴사해서 그동안 벌은 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고요. 저번에 형님이 그이한테 같이 일하길 원했었죠? 그때도 퇴사한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방금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 아들이 지금 백수라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미리 말을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제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싶어도 그이가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저 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 다녀오는 중이고 제가 받은 상처와 손해에 대해 소송 걸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어머님이 그날 산부인과에서 딸이라고 저만 버려두시고 집에 돌아가셨죠? 그때 원장님께서 곧바로 나오시더니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어야 할 것 같다며 다시 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더라고요. 방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신 거고 어머님도 법적 처벌은 피해가지 못하실 것 같네요. 사장님, CCTV 좀 확보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증인인 거 아시죠? 만삭인 임산부한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시죠? 카운터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사장님께선 진정하라며 저에게 얼음물을 건네주셨고 그걸 받자마자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따라 들어갔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PC방이었고 남편은 그 여자와 같은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뒤따라온 시모는 자기 아들의 행동에 엄청난 실망을 했는지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PC방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남편은 그동안 게임상에서 만난 여자와 현실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결국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전부 밝혀지면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네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에 소송을 걸었고 게임상에서 만났다던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임산부인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에게도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하셨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손녀가 아닌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셨지만 백수아들 끼고 천년만년 사시라며 뒤도 안 보고 큰소리친 뒤 인연을 끊게 되었네요. 그날이요, 시모의 집안에는 역풍이 불었고 남편은 자기 인생 알아서 하겠다며 개차반같이 살다가 게임에서 만난 여자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면서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시모는 다시 저에게 찾아와 제 목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께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지만 시모는 최근까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며 저를 데리고 병원에 함께 가길 원하고 계시네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셔서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제 인생에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두 번의 불행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니 그만한 대가를 치른 듯 합니다. 앞으로는 제 삶이 조금이나마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과 함께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